초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게 뭐냐면 그런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공사비가.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파트는 결국에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사람이 과연 충분한가? 제가 유효수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는 지으면 누군가 살 거야 라는 생각인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막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럼 다 누가 삽니까, 그걸? 과연 그 수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지으면 또 팔리지 않았나요? 그동안 그랬죠. 왜냐면은 유효수요가 있었고 그런 공급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노후 아파트가 서울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다 초고층이 되면 그 집에 다 누가 살겠냐는 거예요. 수요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지금 미분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계속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다. 모든 재화가 그렇습니다. 만들면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된 그 경제학적인 관념인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할 때 라면도 부족하면 라면 많이 생산하면 무조건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고 살 집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의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 수도권, 특히 뭐 1기 신도시 이런 데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가격의 문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싶은 거나 살아야 되는 수요가 아니고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있냐고요. 근데 최근에 살고 싶어도요. 서울에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에 왜 인구 감소가 될까요? 너무 비싸서요. 그 지점이에요.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인구의 변화, 인구의 이동도 공급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럼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추세?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6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미분양 증가 추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무주택자분들이 청약해서 그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올라갈수록요 원가가 많이 들어요. 더 단단한 철근이나 H빔 이런 걸 써야 되고요. 시멘트 있잖아요. 레미콘이라고 하는데 레미콘은 그냥 여기에서 하면 그냥 부어서 평평하게 하면 되잖아요. 레미콘을요 고층면 위로 쏴야 돼요. 그 무거운 걸.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잘못 쏘아 올리면요 쏘다가 굳어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렇게 분양하면 누가 그걸 다 사주냔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막 분양가 높은 아파트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주변 가격보다 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새 아파트들이 주변 가격보다 높게 나와요. 이미 그런 아파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살긴 좋죠. 그건 다 알죠. 조식도 주고 막. 근데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 수영장은 뭐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왜 그 빚내서 막 새 집에 산 다음에 이자는 이자대로 나면서 왜 조식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가 되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와, 재건축 재개발 잘 되겠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한 아파트만 할 수 있었어요. 한 아파트만 안전진단 통과되고 그러면 막 집값이 폭등해요. 나만 되니까. 근데 이제는 모두 다 돼.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물하고 다이아몬드가 비교하는데 물은 진짜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사실 필요 없어요. 크게. 근데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희소성이에요. 모든 자산 가치의 기반은 희소성이라고요. 근데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안전진단 통과되고 너도 나도 사업한다고 하고 너도 나도 고층 아파트 만든다고 그러고 너도 나도 용적률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선택사항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요. 예전에는 안전진단 통과되고 규제 완화만 조금만 되면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재건축이 실제로 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재건축 재개발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기대할 거 아닙니까? 용적률 350%에서 400% 준대. 그러면 나 빨리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조금만 있으면 500% 주는 거 아니야? 용적률 300%라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땅에 3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을수록 많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높게 더 세대수 많이. 그렇죠.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성이 좋아지고 내가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한다니까 건설사들이요, 줄을 서시오 이러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한 군데만 되니까 건설사들은 막 10개, 5개가 막 가서 싸워요. 제발 저한테 좀 공사 좀 주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분양가 올려드리고요. 이주비도 드리고, 이사비도 드리고, 막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무슨 막 다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주하러 오세요. 그때 아무도 안 가. 왜요? 너무 많아. 그래서 가서 이제는 배 이렇게 해서, 공사비 얼마 주실 거예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비가 평당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는 7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예전에는 2억 원 냈다면 이제 4억 원, 5억 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론웨이도 집값이 5억 원이야 지금. 그럼 집값에 배를 누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익성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새 아파트는 뭐 영원히 새 아파트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재건축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그 가격대에 사면 분담금을 내더라도 수익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 잘 보시라. 거기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있다. 그런데 여보, 거기 집 너무 어떻게 살아 거기. 지하 주차장도 없고 힘들지 않겠어?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시라. 예를 들어서 2, 3년만 잘 버티고 5년 잘 버티면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내 집 사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 그리고 새 아파트를 향후로 또 받을 수 있고. 아니, 저희가 막 5년만 살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사셔야 되는데 좀 길게 보면 그런 약간 그 어려운 기간을 겨울에 막 차도 밀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걸 투자로 생각하시라. 용기를 가지시고. 오히려 이제 안 되나 봐 하면서 좀 사람들의 기대가 다 꺾였을 때. 그렇죠. 저희가 관심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는 전 관심 없어요.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 관심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초고층 신축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데 가격이 부담이 좀 많이 돼서 수요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되면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분양가를 그렇게 높게 받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비해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안 빠지면 무슨 기회입니까? 재건축 잘 안 될 텐데. 가격이 충분히 빠지면 이제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확실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오르면 좋고 떨어져도 충격이 좀 덜할 테고.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라는 거죠. 현재 한국 부동산은 투자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 시장으로 보는 것보다 투자 시장으로 보는 게 전망을 하고 현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실수요라든지 실공급만 얘기하면 이 시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사고 투자하려고 팔고 이러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장을 이해하시는 기본적으로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시장은,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서 자가 점유율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집에 사는 비율, 자가 점유율.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가 점유율이 서울은 42.5%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커요. 그런데 이게 집값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많이 사면,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데 쉽게 살거나 팔거나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이 줄겠죠.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집값이 빠졌을 때 꼭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안정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책도 또 내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내셨어요? 일단 제목만 보면 어떻게, 저는 이게 삶의 자세나 자산시장에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로 what을 물어보죠. 뭐 사야 돼? 어디 사야 돼? 그런데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상은 이미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는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책도 읽으셔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소수의 성취보다 전 다수가 행복해지는
그런 부동산 시장,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광순회 복덕방을 차리고 시작하고 나온 처음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부족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듣지 못했던 얘기들 그리고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들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경계해야 될 건 내가 이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 싫더라도 보시고 제 말씀도 한번 들어주시고 뭐 댓글에서 욕하시는 거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광수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또 책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